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라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 330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219억 3,300만 원보다 52.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308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179억 3,300만 원보다 129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 예산 40억보다 15억이 감액된 25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은 22년 당초 예산 32억 5,900만 원보다 8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 예산은 22년도 당초 예산 179억 3,300만 원보다 12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세입 예산은 22년도 당초 예산 9억 5천만 원보다 6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기계 임대 사용료 세외 수입 1억 5천만 원, 기농기촌 체류시설 웰컴팜 하우스 조성, 지방소멸 대응 기금 35억 원, 농업산업협동심의회 운영 등 국고보조금 8억 7,1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지원 등 도비 보조금 25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2년도 당초 예산 85억 7,400만 원보다 7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활동 전문 인력 개발 5억 5,100만 원, 농업인 교육 훈련 78억 200만 원, 생활자원 개발 20억 8,6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15억 9,100만 원, 기본 인력 운영 및 행정 운영비 4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세입 예산은 22년도 당초 예산 23억 900만 원보다 1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별 생산 공급 거점 단지 육성 등 국고보조금 9억 700만 원, 농촌 지도 기반 조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 친환경 식물 영양센터 조성 사업 등 기금 9억 6,2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당 운영 등 도비 보조금 11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2년도 당초 예상 93억 5,900만 원보다 4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에 25억 6,5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에 68억 9천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에 22억 8천만 원, 시험 연구 개발에 23억 3천만 원, 기본 인력 운영 및 행정 운영비에 2억 6,600만 원, 원자력 발전 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세입세출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97쪽부터 2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장님은 이제 마지막이지요. 예산서는 2129 농촌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한개소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죠. 농촌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어디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그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홍보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내남 안심마을에 마을이 하나 조성됐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예산 1억입니까? 네, 예산 예산이 1억 작년 저작년도에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거기에 어떤 지금 그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기 안심마을에 해놓은 게 안심 몇 리요? 안심 몇 리? 숫동골 있는 마을인데 안심 2리 안심 2리 1리 안심 1리 예. 안심 1입니까? 거기 뭐 어떤 안심 1리.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제가 미나 체험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을 이제 체험도 할 수 있는 농가가 한 5 농가 정도 정해져 있고요. 이제 전체 마을을 이제 등산 코스처럼 코스 그런 것도 개발이 돼 있고 미나 플러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5개 정도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국비는 어떤 식으로 그냥 국비가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국비 신청이 연초에 3월에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 전에 이제 마을에서 이제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성격에 맞으면 국비 신청을 받아서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산업협동 심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 이거 공문 내용을 다 내부로 보냅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내보내는 거는 보는 사람만 보는 거고 읍면동장님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거는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장님 이장회의나 통장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제 읍면에서 상담소장들이 읍면동장 회의 때 이장들 회의 때 가서 연초에 시범사업 신청 받을 때 홍보도 하고 다 거칩니다. 저희들이 일단. 네. 지금 이 사업의 내용에 맞게끔요 적절한 곳이 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36쪽, 그 다음에 38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이 당초 예산이 작년도에 1억 4,600이에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가. 참 6억 7,800입니다. 근데 원래는 4억 9천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혹시 농기계 수입 때문에 농기계를 교체한다고 좀 이런 게 안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만 뒤에 보니까 농기계는 자산 취득은 따로 있고요. 운영비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고 할 건데 운영비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운영비가 지금 당장 1억 8천이 줄었어요. 그럼 뭐 직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줄인 거예요? 2136쪽입니다. 국비가 작년에 기계를 우리가 많이 썼는데 올해 국비를 이게 확보하는 바람에 12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운영비 똑같습니다. 뭐 유지보수비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해가 갈수록 그 유지보수비가 더 들 거고 인건비도 지금 뭐 더 들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1억 8천이나 줄었습니까? 이거 운영되는 겁니까? 예, 의원님 그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국비가 없어서 시비로 2억 7천을 땄었습니다. 근데 국비를 올해는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로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어서 시비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농기계를 많이 교체했었습니다.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이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액은 5천이고 올해 예산은 2억 7천이거든요. 뭐가 2억 7천이 아닌데 잘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산 물품 자산 취득비가 원래 예산이 5천이고 작년에가 2억 7천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2억 7천, 우리가 내년도에 5천. 아니 그러니까 예. 자산 취득비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전체 운영비가 줄었다는 겁니까?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농기 임대사업소 운영은 이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노후 농기계도 매년 국비도 내놓고 시비도 있고 매년 4, 5억씩 노후 농기계도 교체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특별히 뭐 약간 줄었지만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 예산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국비가 5억 1,700인데 여기서 지금 세목에 보면은 농기계 임대 농기계 교체 신기종 여기는 국비 내역이 없는데 국비는 어디? 국비는요 2,141쪽에 노농기계 대체 지원 국비 있습니다. 2억. 국비 2억, 12, 2억 보통 몇 페이지요? 4, 5억씩. 예. 2,141쪽. 이게 앞쪽하고 세목이 같나? 그러면은 2,138쪽에 뭐 노임기계 교체 및 신기종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11억 가는 겁니까? 그건 12 같은데요. 네. 예. 예, 그거는 12, 2억, 도비 2억, 국비 2억. 와이키를 세목을 나눠놨어요. 이제 모기 국비는 이제 따로 내려오니까 12하고 분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것도 농민들 수요가 많을 건데 제가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문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예산서 2115페이지에 2015페이지부터 해가 쭉 연결해가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그다음에 2100 또 똑같은 페이지네요. 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그다음에 또 귀농인 농지 임차 비용 뭐 귀농인 귀촌인이 있는데요. 먼저 귀농인 이사비용 지급이 이사비용 100만 원씩 10개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귀촌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차이가 그 귀농인은 이사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고 기촌인은 그냥 농촌 지역으로 이사 오면 되는 겁니까? 예, 전원 생활을 하고자 그냥 오는 그냥 오시는 오는 사람, 분. 기촌이나. 예, 예. 그럼 예. 귀농인은 이제 작년에 2022년도 예산 집행해 보니까 1,000만 원이 10명이 이제 귀농이 됐나 봐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은 그러면 농사 짓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까? 농가 경영체 등록돼 있어야 물로, 됩니다. 예, 예. 그걸로 해가. 예. 그러면 그 귀촌이는 농촌 지역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경주시에 보면 읍면 읍면이고 그리고 동중에서도 토지 그 이용 정보 시스템에 보면요 관리 지역,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 예. 그리고 녹지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중에서도 그럼 사후 관리 있습니까? 이사 오면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확인합니다. 가면 다시 받아냅니까? 아니면 일정 기한 거주해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은 없습니까? 농촌 지역에. 귀농인 같은 경우는 이사 비용이 귀농한 지 1년 이내 예, 예. 하고 그렇게 다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거까지는 아니, 확인은 안 그건 없고 됩니다. 예, 예. 귀촌도 그냥 오기만 하면은 지급하고 그 이후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고요. 네. 예, 이사 예. 비용은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강호 의원님. 예, 과연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주시에 보면 그 경주시를 두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본인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성농업이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 네. 여성농업인 뭐 또 회원수 뭐 생활 개선에나 그 한연농 회원 등록수와 별도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바우처 사업을 그냥 경주시에 한 3,000명 분 정도가 더 넘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바우처 사업은 농업 정책에서 예, 예, 하시고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그분들도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개선회라든가 한연농 단체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경주의 여성 농업인 본의 생각에는 그분 외에도 더 많다고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촌에 계시면 농촌에 계시면 다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주업이 이제 농업이냐 경영체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차이점 여성 농업인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예산서 2125페이지도 보면 그 농업 정책과 더불어서 그 여성 농업인 육성이 또 있습니다. 예산서 2125페이지 이를 보시면 뭐 사업 현황표는 보시면 52페이지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셔도 돼요. 52페이지. 예, 찾았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래 보면 우리가 2022년도 당초 예산에는 8,500만 원이고 또 올해는 보면 또 8,600만 원이 적립되거든요. 그죠? 이게 좀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확대적으로 파급적으로 좀 지원 좀 해주셔가지고 뭐 정액시키려면 좀 많이 좀 정액하셔가지고 우리 그 농업 정책과가 더불어서 무슨 단체 편애하지 마시고 네. 이거 보니까 우리가 농업 기술센터에도 뭐 우리 또 농촌 지도자하고 경영의 생활 개선하고 이렇게 또 담당을 하시고 농업 정책과에는 또 한연홍하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또 연합해서 농업 경영인하고 같이 이렇게 또 분류를 달리 일하시는 그 원 취지는 뿌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래 보면 예산도 보면 좀 편해해요. 편해하고 또 활동도 좀 걸어지고 어차피 우리가 여성 농업인을 육성을 하고 우리 여성 농업인 또 남성 여성을 떠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축 아닙니까? 그죠? 축이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그 농업 그 정책과 같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좀 파급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뭐 거기에 따라서는 뭐 예산이 수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경주시에서도 여성 농업인들의 중요성을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본예산은 본예산이지만은 뭐 추경이 됐던 내년 또 예산할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또 상담을 해서 여성 농업인들도 당당히 어떤 우리 농업의 한 축이다 하는 거를 좀 상징성이 있도록 지금 농촌 가보시면 여성 농업인들 빠져버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행정도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존에 하시는 분들 더 좀 자긍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내 연단에 좀 많이 누리겠습니다. 예, 좀 여성에 하셔가지고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또 뭐 농기계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사입니다. 예, 주동열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주동렬입니다. 그 예산서 2116쪽이에요. 거기 그 귀농 귀촌인 유치 우수 마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116쪽. 귀농 귀촌인 유치 우수 마을은 이제 귀농 귀촌인이 비율이 높고 아니, 예.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사업 필요성에 보면은 귀농 귀촌인 영입 비율이 높고 이래놨는데 이 비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 기준은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숫자로 지금. 이게 그럼 뭐 전원주택 마을도 해당이 됩니까 이게? 인원 기촌하면 포함이 돼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그냥 비율이 높고 이래 나오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가 뭐 몇 세대 이상 몇 세대에 몇 세대 이상 뭐 프로테지가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정해 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그 할 때는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 마을은 보통 10호 이상인 마을로 정하고 있습니다. 10호 이상 예,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 아니고 5년간. 5년간요. 예. 근데 내가 봤을 내부적으로 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이래 해놓으면은 이게 몰라가 혜택을 못 받는 저는 마을도 있을 거고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이래 돼 있으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가 뭐 전체 마을의 세대수의 몇 프로 이상 뭐 5년간 몇 프로 이상 됐다든지 이런 뭐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사업할 때는 기준을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10호 이상 들어온 마을로 했었습니다. 이 통계를 우리가 그 귀농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면 귀농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마을을 도로 정합니다. 우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유치 우수 마을 그 사업비가 있는데 하시렵니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10호 이상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택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29페이지입니다. 2129페이지. 농촌 교육 농장 육성 사업입니다. 이게 과마다 부서마다 이거 뭐 청년 청소년에 대한 나이가 좀 약간 차이 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이거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하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 농촌 교육장 육성. 예, 농촌 체험 교육 농장 육성. 예, 농장 육성. 예. 청소년. 교육 농장은 이제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교과 과정과 연계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예, 운영을 가면 이거 운영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예. 지원해 주면 그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교육 농장 공장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나이가 있을 겁니다. 연령이 있을 거예요. 연령. 아니 그 활용하는 사람은 초중고 학생들이 활용을 합니다. 아 프로그램 자체는 잘 그 내용이 없고 내용을 그분에서 이제 인계주면 그쪽에서 예, 알아서 농장에서 정해서 지원 사업입니까? 예, 지원 사업입니다. 농장을 선정해서 한 농장을 선정해서 신규로 교육 농장을 내년도에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어떻게 되는지를 가면 농업진흥과에서는 가면 그냥 인계조품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내용이 같이 어떻게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프로그램 어떤 내용을 내용은 하기 위해서 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재라든지 뭐 교구라든지 모든 제작을 위해서 뭐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내년도에는 아직 교육농장을 그 선정을 안 받아봤고, 예, 어떤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 사업이 그럼 계속 연계돼가 오던 사업입니까? 그 전에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2020년 그 언제까지 그 전에 교육농장을 조성해서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 드릴게요. 19년도 저희들이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교과 과정 이외의 걸 저희 교육농장에 와서 초중고생들이 유치원생부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청에서 교육농장이라고 거기에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지정을 6개소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저희 해놨는 거면 생태에 관한 것도 있고 에너지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포도의 일생하면서 농업에 관한 요는 보육 농장마다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 학교에 와서 그 농장에 와서 체험을 하는 거고 저 한 개는 신규로 원래 하나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2134페이지입니다. 아니구나. 맞네. 2135페이지. 우리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 창업 시범 사업인데 요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밑에 매실 가공 기계 구축 시범 사업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고 다음 그 밑에 농식품 체험 키드 상품화 기술 시범 사업까지 설명 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 창업 시범은 도비로 내년도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인데 목적은 수입밀을 대체해서 우리밀로 가지고 술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것으로 그 상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우리 교육생 그 주류 하면서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술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 하실 것 같고, 예, 우리밀을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그 내용이고. 그럼 그분이 예. 그럼 기술센터에서 그분이 신청을 했는 모양이죠. 아직 이게 도비여서 우리가 그 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신청했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내려왔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내려왔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게 그분이 그러면은 선정됐습니다. 공식적인 창업은 안 했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다시 홍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밀가지 많은데 그게 농주인지 동동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맛은 어떻게 책임입니까? 뭐 팔로 지원되겠지만은 이게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우리 그래도 두 분께서 맛이라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우리가 그 반려 음식 할 때 술을 만들고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본인들이 만들어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쭤봤는 것도 우리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 창업 시범도 마찬가지고 매실 가공기계 구축 시범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고 이게 농업대학의 발효과라 그래야 되나? 발효 과정 했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예. 오신 분들이 신청하신 겁니까? 아니 아직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 아직 신청 안 돼 이제 예. 받아놓기면 도비 받아놓기면 받아놓고. 예. 근데 그럼 신청하는 그분 그 발효 과정도 될 수 있고 다른 분도 될 수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농가도 될 수 있고. 예. 그 솜씨가 있어야 되겠죠. 술을 만드는 수 있는. 예. 매실 가공기계 구축은 이제 국비 사업인데 우리가 가공센터에 기계를 구입해 놓을 생각입니다. 여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을 추출해내는 실을 빼야 되거든요. 실을 빼는 기계 시 제거기하고 세척기, 뭐 탈수기 이렇게 기계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호 의원님. 선생님 몇 가지 보충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남 구례에 가보니까 지금 아파 박물관이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죠? 예. 경주시 생활 개선의 회원분들 봄철에 안 다녀오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구례 농촌 지도소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경주시 농촌 진흥과에서도 우리 생활 개선에 교육하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을 합니까? 우리가 일자리 창출 전문 기능 교육도 했었습니다. 예. 과제 교육도 하고. 예. 그 교육을 가보면 어떻게 샴푸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 기와 위에 또 이래 요래 꽃신 또 만들고 이래 하시던데 할 때 보면 저도 구례를 다녀와서 그런지 늘 좀 아쉬운 게 우리 경주시에서도 생활 개선회를 통해서 농촌 지도소에서 우리가 계속적 연속적 사업을 해서 경주 나름대로의 어떤 농촌 지도소의 상품화 다시 또 어떤 관광객을 또 이래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싶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남의 생활 개선 회의 가서도 내남의 용산회관 있지 않습니까? 용산회관을 또 활용해서 또 우리가 계속 내남에 등산하러 오신 분들이 우리 생활 개선에서 어떤 전시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하고 내남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더라도 추진을 하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또 안 한 적이 있고 또 살레 가서도 생활 개선의 회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구들이 상당히 좀 건천도 그렇고 욕구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 한번 만나서 교육하고 그날 당일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떤 계속적 추진해서 하나의 어떤 그게 계속 대물림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싶고 또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들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분들의 거기서도 교육도 받고 또 생활계획 교육 받으니까 또 실력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지난해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보면서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어떤 여성 농업인 육성도 있고 여성에 대한 그런 생활 개선의 신문 보급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어떤 단일 사업보다도 한번 우리 그거는 농촌 기술센터에서 한번 리드를 해 주셔야 그분들도 믿고 따라오는데 가장 문제점이 본인들이 직접 해서 계속 가기에는 행정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관리적인 그런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그 실력을 믿으시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접근을 해서 리드를 해주시고 하는 것이 그럼 한 지역이 아니고 경주 전체 우리 생활개선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어디 시에서 장소 제공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떠나서 앞으로 아파 박물관처럼 상징성 있는
해놓으면 뭐 직원분들도 보람 느끼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람 느끼고 아무튼 전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한번 계획을 잡아봤으면 싶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그런 게 좀 없더라고 추진 그게. 두 번째는 또 그래요. 여기 또 보면 두 번째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마을 공동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예산서는 2136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그 마을에 가보면 우리 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건천에 25개 마을이 있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마을 쉼터 그 정자라고도 표현하고 뭐 육각정, 팔각정이라 표현하는데 그게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유지 보수비가 있거든요. 지금 지난해 3천만 올해는 1,500만 원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마을 분들이 이래 지금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설치되어 있던 기준점을 지금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 나무 그늘 밑에 정자니까 나무 그늘 밑에 했다가 또 어른들이 또 좀 줄어들고 하면 또 마을 회관 위주로 가지고 또 이 자꾸 일이 변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좋은 데는 상당히 좋고 활용도가 또 활용도가 좋지 않은 곳은 보면 참 이렇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운동기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트로 가지더라고. 그래서 운동기구 부분도 이제는 처음에 거기가 맞다고 하지만 그걸 새로 사지 말고 그걸 비용을 좀 더 운반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자꾸 옮겨줄 수 있는 부분. 버스 승강장도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참 심려를 기울여서 시민들의 또 휴식을 위해서 마을 참 농촌 지역에 휴식 공간을 제가 상당히 감사하지만 그걸 한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뭐 새로 짓는 것보다 근데 그 비용이 또 짓는 거랑 옮기는 거랑 비슷하게 진다더라. 뜯어버리면 옮기면 다 부서져요 대체로 이제 흔들리죠. 그래서 네, 그러니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되면 하는 수 없는 거잖아요. 좀 저비용이라도 이게 아주 비싸더라고 이게. 이제 의원님 저희들이 쉼터 사업을 90년부터 했어요. 네. 지금 30몇 년을 해오고 있는데 위치 좋고 정자 좋고 물 좋은 데다 해놨습니다. 다 그러니까, 해놨는데 이제 남은 곳은 거의 해돌라 하는 게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 자꾸 해돌라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이래 해드리기는 한데 그래서 또 이제 해놨는 걸 시설 유지 보수도 다 해드립니다. 그렇죠. 다 해드리는데 리서치까지 다 해주시니까. 가끔 이제 이 자리에 그걸 요리 옮겨 달라는 있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많이 하셔요. 근데 하죠. 이제 저희를 실제로 이제 마음은 옮겨 드리고 싶어요. 근데 워낙 오래돼서 이게 뭐 들었다 하면 흐트러져서 부러져 버려요. 뭐 이런 상황이 생겨서 뭐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는 그런 형태인데 잘 뭐 연구를 해서 예, 예. 근데 쉼터 사업 그만했으면 싶은데요. 네. 아, 우리 저희가 다 지역구에 했습니다. 아이 우리 지역구에 덜한 대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우리 한 전에는 네. 그 농촌 그 진흥과에서 그 참 좋은 예가 있는 게 네. 그 우리 살내 일부 심천하고 심천에도 네. 다른데 사용되지 않는 거를 또 어떻게 잘 갖고 와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상당히 또 네, 고맙게 가능한 건 다 해드려요. 예, 네. 옮겨서 그 네. 또 해드리고 새로 안 하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거기 제공 들어가는 입구 막 거기 고기도 장척 들어간 입구 고기도 또 옮겨서 해놓으니까 상당히 또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다 있습니다 지금. 예. 일단은 뭐 옮겨야 될 곳은 수요 조사를 해보고 예. 그 필요한 목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따로 해서 예,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늘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임사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2149조부터 2195조까지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희 의원입니다. 예. 그 2153쪽 쭉 한번 볼게요. 고품질표 생산된 육성 사업이 예. 이게 이제 우리 몇 군데 하지요, 이거? 15군데 800헥타 정도로 합니다. 예, 그 정도 하죠. 예. 보급종 이거는 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경주가 상광이 한 80% 상광을 합니다. 상광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예, 예. 거고. 자, 그다음에 드론 이용 농작물 재배 기술 확대 요거 이제 5개소 4개 드론을 5대 구입해 준다는 얘기죠. 그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이제 자부담 50%에서 해 주는데 어떤 데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로 지금 드론은 주로 지금 이제 신청 들어온다 곳이 신청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내남 양국, 양남 그런데 전 읍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골고루 이게 이제 인기가 좁은 좋습니까? 예, 예. 그래요. 나중에 드론은 병해충 방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드론을 위해서 벽시 파종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직파하는 거예요? 예, 직파를 하는 것은 직파가 상당히 기술이 있는데 액미 때문에 지금 잘 못하는데 액미 특별한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예. 2018년도에 현재 산례 상도서 이성민 씨가 저하고 같이 근무할 때 우리 사무실에서 하니까 액미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농민자태 교육해도 농민들이 우리 기술한테 해라는 식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해서 드론을 활용하도록 지금 하려고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뭐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농협조합 단위 농협조합장님들이나 조합장에서 저희들이 방제 2번 해달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저희들이 뭐 한 이야기 들으셨죠? 만 헥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주는데 예. 저희 예산이 한 20억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 뒤에 또 뭐 한 번 더 해달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걸 그냥 예산이 그냥 한 40억이 돼야 그래 전체는 40억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사실 한 번 방제만 하더라도 사실 뭐 소출이 되게 줄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농협장들 저희들 보면 가면 그 의회 가서 약 2번 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산이 적게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잘 협조를 좀 잘해가서 또 농협장님들도 또 안 삐지도록 좀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벼에 대해서 가지고 하나 이제 공통적인 겁니다. 소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그 소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뒤에 또 우리 센터 소장님 저 들으셔야 되는 게 상담 소장님도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벼는 뭐냐면 이제 소농가들은 거의 벼를 잘 안 합니다. 소농가들도 지금 대부분이 뭐 위탁을 하거나 그죠? 대농가에 그냥 주거나 그죠? 아니면 뭐 농협 위탁으로 주거나 앞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초원에 가 보면 몇 집 빼고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지급도 이제 좀 방법을 좀 달리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모짜리 같은 거나 방촌할 때 전부 다 집집마다 다 했지만 지금은 농협 육묘장들 다 하잖아요. 네. 육묘장 대규모로 육묘장 하기 때문에 육묘장 다 사과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거 할 때 또 공동 구매하고 일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마을별로 이렇게 보면 또 육묘장도 만들고 일하기 때문에 보조금도 지금 방식보다는 조금 지금 방식을 하면 행정력이 많이 낭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조금 지금 방법도 한번 뭐 한 논의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소장님 생각 안 드세요? 뭐 저희 센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 저희 센터에서 실증 실험도 하고 해서 학대 보급할 때는 이제 사실 농정에서 학대 보급을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저희가 뭐 육묘 이런 것들은 거의 그러면 벽시 예를 들어서 소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러면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벽시를 다 하면은 지원을 그거 해줍니까? 벽시 소독. 저희 지금은 보급정원 벽시가 이제 소독이 안 되어 나오거든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네. 그때는 개인 농가들이 소독해서 하거든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개인 농가보다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부분이 보면 이제 경주농협 같은 경우나 내남 이제 육묘장을 하잖아요. 예, 예. 대규모로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서는 벽시 소독을 할 거란 말이라.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체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 거죠. 농협 농가 자체 예, 예. 안 된다. 소독은.
그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뭐 지원을 해도 개별로 하겠지만 농협에서 자체 지금 그러면은 뭐 그 벽시 소독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아예 없습니까? 저희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개별 소득에 그왜 개별 농약 약재가 많기 때문에 어떤 회사 특정 회사를 못 하기 때문에 개별로 해야 돼. 개별로 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아예 없네 그러니까. 그렇지 네, 맞습니다. 소독은 예, 예. 없습니다. 예. 그게 또 이제 정작 그 보급종에서 소독이 돼 나오면 나중에 PLS에 대한 그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독이 안 된 상태도 보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보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래 보면 그 농촌에 가 보면은 이제는 거의 개별로 자기가 모판 만들어 가지고 다 들고 일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지금 거의 다 가 보면 대농가들이나 아니면 농협에 그 육묘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행정의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은 육묘장이 하면 한 상계 한 4천 정도 치거든요. 그죠? 상당히 비싸게 치기 때문에 회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대형 육묘장 몇 개는 것을 자가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복도 못자르게 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가가 먹수도 쉽습니다. 쉽고 뭐가 튼튼하기 때문에 상토 전 지역 경주 전 지역에 무복도 나면 상토 비용이 한 30% 절약 한 5억 정도 예산이 절약하면 됩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계속하고 해서 지금 경주에서 그 기술센터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를 하면 육묘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개별로 자기들이 해야 뭐가 튼튼하고 심는 것도 적게 심기 때문에 도박이 더 강합니다. 그걸 하려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 우리 정의태 의원. 예. 59페이지. 예. 수부용 2159페이지. 57페이지. 순두병크는 이거는 그 국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품종을 대참배해서 농가가 생산을 해서 순두부용으로 제조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10헥타라고 10헥타 예 맞습니다. 예, 3만 평 예. 지역은 지금 선정을 안 되었고 내년 그는 12월 달이나 1월 달 공고를 하면 농가가 신청하면 그래서 우리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생산 안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 필요한 기계 그쪽에 팔로 부분 이런 부분. 그 쉽게 말해 처음 계획 잡을 때 그 생산해서 팔로까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사업을 선정해 줍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 보통 콩 같은 경우에 1헥타에 어느 정도 가격이 책정됩니까? 생산하면. 키로에 그 콩은 1회 콩은 보통 300. 6,000원. 예, 키로에 한 6,000원 정도. 1헥타에 생산하면 1헥타요. 1헥타에 200kg, 1000kg, 한 120만 원 정도. 예, 안에 120만 원. 10헥타면 1,200만 원. 1,200만, 1,200만, 예, 예. 1헥타에 120만 원, 10헥타면 1,200만 원이죠. 예, 그죠, 예, 예. 그럼 지원금이 지금 1억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제 그 보통 보면 논일이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좀 그 콩을 하면 수확이 어렵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콩을 재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회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금액 대비해서 10헥타 이게 뭐 20헥타, 30헥타 아니고 10헥타에 지금 1억이라는 거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근데 10헥타 벼농사 지으면 한 1억 2천쯤 되거든요. 그래 되니까 실제로 그 할 사람들이 이제 그 실제로 할 사람들이 그 신청하는 거죠. 그 10헥타 정도를 하면 벼농사에도 한 1억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예. 예, 예. 요거 3만 평,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3만 평 정도 예. 예, 예. 100%를 다 지원해서 그렇죠. 생산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도록 예, 예. 예, 예. 예. 과장님,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예. 특수미 이게 뭐라 큰노 신규 사업이라 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더 앞에 특수미 상품화 기술 시범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식량 대준환 논이용 이모작 생산 지원 시범인데 예. 이 신규 사업이고 예산이 그래도 뭐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20헥타였는데 20억에다 2억 지원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2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2억 지원이면 이게 그냥 현금을
보조금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기계는 이건 기계는 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에 따라 좀 다른데 기계나 장비 그다음 또 있잖아요. 비료 농약 그 있잖아요. 그 농장에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사줍니다. 10헥타 해봐라 3만 평이 20헥타 6만 평인데 6만 평에 그 20억 이가 열 아니 2억입니다. 2억. 아 2억은 2억인데 그 중에 장비는 있잖아요. 한 60% 이상 못 사게, 반 이상 못 사게, 나머지는 한 40%는 비료. 아 장비대하고 그 비료대하고 다 네. 농약 그렇죠.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이게. 다 있습니다. 예. 주로 장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순두부 원령 생산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제가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예, 그 장비 많은 장비를 살 수 있는 거죠 50%까지는. 한 60% 진흥시 기준을 정해 줍니다. 몇 프로 이상 장비를 사지 말라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저 보조금 지원 현금 이래 대주면은 농사 안 지어도 되겠구만 보는 이거는. 현금에 장비 사는 그런 데는 계획이 장비 사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쌀값이 하락이 하니까 이제 대체 장목으로 밀콩을 많이 하는 차원으로 예, 이런 그거는 사업들이 100% 저도 네, 공감합니다. 네. 대체 작물 네. 개발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거의 선별기 기계 쪽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맑은 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맑은물 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2022-23년도 본예산 예산안 중 맑은물 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임 예산 2022년도 본예산 1,333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액된 1,301억 원이고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663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1,71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회계는 전년도 330억 원보다 82억 원 증액된 41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30억 원보다 33억 원이 감액된 1,2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6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3억 3천만 원보다 6천만 원 증액된 3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3억보다 2억 4천만 원 증액된 15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8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억 3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 시스템 구축 6천만 원, 낙후지역 먹농물 수질 개선 사업 1억 원, 시설물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26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310억 원으로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670억 원보다 50억 원이 감액된 6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 예산과 예산입니다. 세임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467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4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임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327억 원, 일반 회계 전입금 90억 원, 순세계 인연금 66억 원, 미수금 등 12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77억 원보다 85억 원이 증액된 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인건비 52억 원, 일반 운전비 등 14억 원, 정수 및 원수 구입비 84억 원, 민간 검침 활동비 8억 원, 예비비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2년도 본 예산 203억 원보다 78억 원이 감액된 1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90억 원, 급수공사 수입 25억 원, 무림자 부담금 10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 예산 594억 원보다 135억 원 감액된 4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정수장, 계량기 교체 및 긴곡 보수 등 94억 원, 급수 신설 및 개조 공사비 25억 원, 산내면 동해안 지역 상수도 확충 41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무망 구축 14억 원, 급수구역 확장 공사 등 104억 원, 노상수도 정비 70억 원, 간포 정수장 여가시설 개선 공사 25억 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85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인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 예산 660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6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137억 원, 일반 회계 전입금 310억 원, BTL 임대료 등 국도비 보조금 160억 원,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42억 원, 순세계 잉여금 등 28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민간 대행 사업비 184억 원, 소요 처리 분고, 하수 관리 정비 및 하수 광고 시설비 등 172억 원, 하수 광거 시설 임대료 139억 원, 수순 유지 교체비 및 기계 장치 설치비 56억 원, 공개한 대행 사업비 14억 원, 동력비 43억 원, 인력 및 기타 운영비 등 69억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본 예산 중 말금살 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196쪽, 상수사업 특별회계는 2255쪽부터 2257쪽, 2264쪽부터 2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소관 일반회계 2197쪽부터 2202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58쪽부터 2263쪽, 2284쪽부터 2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4쪽, 2287쪽인데 우리 여기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된 이유를 두 가지 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우리가 작년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갖고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 줄은 바람에 이렇게 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 사업이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 이제 줄어가 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광호 의원님. 예, 국장님 과연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또 지역민을 대표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내면과 또 내남, 우리 광역 상수도 또 우리 명계 삼리도 마찬가지고 또 산내면에 우리 또 그렇고 내남 안심 여기도 보면 뭐 수질 검사도 있죠. 내남 안심 그 망성 화곡 전로는 또 보면 또 수돗물에 비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름 많은 그 국비 확보가 그 김영기 팀장입니까? 예, 하여튼 뭐 국비 확보하신다 수고 많으셨고 또 그 과정에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예 많이 쉬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수돗물 같은 경우는 또 시민들 어떤 기본 생활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주에 또 우리 귀농 귀촌 우리 농촌들 많은 분들이 지금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래 보면 또 우리 상수도
특히 내남 같은 경우는 상수도로서 귀농 귀촌을 했는데도 그 상수도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연락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세히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뭐 수도는 더 국비 확보에 또 우선적이니까 광해상 수도는 하여튼 지금처럼 과엠하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많은 노력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더 세심히 챙겨가지고 열심히 상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의사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 줬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2203쪽이고 하우스 사업 특별회계 2325쪽부터 2370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자. 예, 박광호 의원님. 참 뭐 손창학 과엠이야 또 팀장들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또 우리 또 일하고 위원장 뭐 또 지도 아래 또 우리가 또 에코물센터를 정말처장 방문을 해서 또 더욱 더 우리 또 직원분들이 애를 드시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우리 실내랍니까 뭐랍니까 시설을 실내 유입동. 예, 하우스 유입동. 실내 유입동이랍니까? 예. 실내 유입동 그때 견학을 할 때 참 위험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또 그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펜스라도 설치를 좀 했으면 싶다라고 그날 그때 여심스럽게 참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또 서대원으로 또 안전하게 이렇게 또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을 해주셔가지고 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귀담아 들어주시고 작업자들 안전을 위해 신경 써주신 그 손창 과엠과 또 다른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이사님. 칭찬해.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는 2362페이지입니다. 2362페이지인데 월성동 주민센터 주변에 하수관 갈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좀 뭐 추진 현황을 보면 상황을 보면 2019년도부터 지금 뭐 물론 문화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여러 부분을 뭐 힘든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요 주위의 주민들이 좀 오랫동안 그 시설물들을 이렇게 뭐 빨리 설치를 안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의 1번이 보면 항상 가면 저한테 갑니다. 김동애 의원님 그 하실 때부터 했는데 지금 몇 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신경 좀 쓰시고 물론 지금 그쪽이 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다 보니까 빨리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일을 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좀 해주길 부탁드리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 월성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 불편함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인왕동 일대가 문화재 1구역입니다. 이게 누누이 이야기하시지만 여기는 정말로 한 30-40cm, 한 40-50cm 밑에만 파도 이렇게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공 중에 이렇게 요구가 나와가지고 중단을 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들 여기 부득이하게 여기 보면 또 저지대도 좀 있고 있어 펌프장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그 구간은 솔직히 조금 한 2-3m 이상 이렇게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자꾸 이렇게 또 그런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한정대가 있는데 이렇게 요구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존 조치가 많이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이쪽 인왕동 일대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게 그 문화재 쪽에 훼손이 안 되고 이렇게 그 범법자기라든가 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문화재라는 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하여튼 최대한 문화재 쪽에서 원하는 대로 조금 피해가면서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위가 잘 아시다시피 골목골목이 다 좁지 않습니까? 좁은 예. 골목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헌집들을 자꾸 수리하고 다시 또 민박이나 또 민박하면 그냥 민박이 아니고 그 안에 또 수영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꾸 수요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 주위에 있는 이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실은 원주민들이죠. 그죠? 그분들이 자꾸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그 가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제가 갈 때마다 붙잡히면 1시간씩 설명드려야 됩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예, 알겠습니다. 또 내년 사업에 대해서 또 1월달 다음 달 되면 또 문화재 발굴을 또 좀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게 뭐 핑계거리 같지만 정말로 이게 그쪽에는 좀 그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요구가 많이 나오는 데라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문화재 발굴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좀 받아서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 줬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본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문 윤리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수도 이제 하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노후 관로, 상수도 노후 관로하고 하수도 노후 관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 교체 비용이 상수도 노후 관로랑 하수도 노후 관로랑 교체 비용이 차이가 많습니까? 상수도 어차피 비슷합니다. 땅 파고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관로 예. 두께나 뭐 이 길이에 따라 다 예. 재질도 똑같습니까? 예? 재질은 틀립니다. 틀리는데 예. 공사비는 비슷하다. 맞습니까? 공사비는 아마 하수 쪽에 아마 갑장이라든지 이게 없으면은 그 아마 비슷한데 갑장 만들면 더 하거든요. 저지대 같은 경우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갑장은 다 있어야 되죠. 높이에 따라 폴리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압송하기 때문에 예. 예, 간 자체를 갑장은 좀 드물지만 아. 하수도는 그 제지대 그 갑장이 예,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 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 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력하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조정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주 민속공예촌 전시 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 외 12건 31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개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주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정액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